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정호입니다. 자, 요새 XRP 차트를 참 보면서 잠을 못 이루신 분들이 참 많으셨을 겁니다. 또 빠지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되나? 같은 생각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확실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시장은 늘 시끄러울 때 방향을 바꾸곤 했습니다. 공포의 헤드라인이 쏟아질수록 우리는 사실과 구조를 차분히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작업을 저 트레이더 정호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핵심부터 보도록 하죠. 11월 달에 11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0%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동시에 기술 수출 통제까지 거론되면서 시장은 즉각 리스크 오프로 기울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관세 조정이 아니라 무역과 기술과 자본의 흐름을 동시에 흔드는 어떻게 보면 패키지 같은 그런 변수였습니다. 여파는 광범위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은 히토류를 수출 통제를 확대하여 맞불을 놓는 중이고 히토류 수출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는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급 병목은 글로벌 제조 에너지, 방산, 체인까지 흔듭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 발언 이후에 사실 암호화폐만 급락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미국 증시 자체가 흔들렸고, 그 다음에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의 급락, 그 다음에 알트코인의 동반 급락, 그 다음에 대규모 청산으로 연쇄적으로 터졌습니다. 언론의 집계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약 190억 달러 규모의 손실과 청산이 하루 만에 발생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이는 관세빨 달러 강세 위험 자산 회피가 직접적으로 코인 유동성을 말려버린 결과입니다. 자, 핵심은 그런데 하나입니다. 이번 하락은 XRP의 잘못이 아니라 거시경제 변수의 쇼크, 진짜 2, 3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 지금 코인 시장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공포를 만들었다는 점. 리플의 펀더멘탈이 아니라 아예 더 큰 부분이죠. 무역, 환율, 유동성이라는 큰 축이었습니다. 자, XRP는 급락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40%대까지 하락 후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 패턴은 레버리지의 청산과 공포 매도가 겹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즉 시스템적 요인이 포지션이 가격 움직임을 과장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원자재 증시는 관세 뉴스로 흔들린 뒤에 일부 되돌림도 관측됩니다. 즉 첫 충격에서 기술적 발발의 초반 국면이 타 자산군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켜봐야 될 점이 있어요. 공포와 뉴스, 그리고 가격. 여기에서 이 부분을 봐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세 충격은 지속될까? 그리고 가격에 선 반영됐을까?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 관세 수출 통제는 협상의 카드가 되기 쉬워요, 사실. 자, 보복, 완화, 유예 같은 후속 뉴스가 언제든지 방향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번에도 그랬고요. 시장은 이를 확률의 분포로 가격을 조금씩 선반영하긴 합니다만 현재는 1차 충격이 거친 직후에 후속 시나리오를 대기하고 있는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위로 상방으로서의 반전의 흐름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세를 100%를 추가로 매깁니까? 당연히 합의가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가격대까지 돌아가는 건 순식간이다. 왜냐하면 가치가 이쪽에 수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럼 달러와 유동성의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자, 달러가 강하면 위험 자산이 압박을 받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근데 충격이 길어질수록 정책 완화 기대가 커집니다. 고통이 길면 완화가 빨라진다. 이거는 사이클마다 반복된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럼 XRP의 지금 위치는 어떻게 되냐? XRP의 가격이 눌린 건 거시경제 때문이지만 반등 국면에서는 유동성과 그 다음에 제도 친화성이 더 중요해요. 제도 친화성을 먼저 갖춘 자산이 먼저 반응합니다. 위험 자산 중에 XRP는 최근 사건들로 인해서 시장 내 포지셔닝이 규제 명확성 쪽으로 재평가되는 자산군에 속해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거래소에서 보유량이 변화하고 있어요. XRP의 거래소에 예치된 수량이 계속해서 이렇게 거시경제가 시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소 추세입니다. 즉 매도 가능한 물량 자체가 줄고 있다는 뜻이고 사실 이번에 XRP 같은 경우가 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보다 하방의 폭이 컸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을 계속해서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매도만 있어도 다른 코인들보다 좀 더 강한 하락을 보여왔던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유동성을 만들고 있냐? 누가 만들고 있냐? 세력들이죠, 세력들. 계속해서 유동성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날 갑자기 하방이 나와서 좀 더 크게 하락이 나왔던 거죠. 근데 유동성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 XRP가 가진 펀더멘탈로 인해서 한 방 크게 띄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동성을 늘리는 작업은 찐 상승이 있기 전에 항상 해왔던 작업이거든요. 1000만 이상 XRP 보유 주소의 평균 잔고는 하락폭에 비해 안정적이거나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폭락 국면에도 고래들이 일부 물량을 포지션 유지나 아니면 매수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선물 시장에선 롱 포지션이 일부 청산되었지만 숏 비율 과도 쏠림 이후에 숏 커버 움직임 가능성이 다시 한번 검토되고 있습니다. 즉 포지션이 많을수록 반등의 동력이 커질 수 있다는 구조이고요. 결론적으로는 매도의 압력이 점점 빠지고 일부 기관,
고래가 자리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자, 이건 단기 하락 둔화에서 반등 시장 가능성 이쪽으로 수급 구조가 바뀌고 있는 신호입니다. 자, 트럼프의 100% 관세 발표 이후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몇 개 제가 짜왔습니다. 자, 각 시나리오가 시장과 XRP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세 강화가 지속된다. 이러면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고요. 위험 자산이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XRP는 반등은 늦지만 저가 매수의 기회가 증가하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확률이 되게 낮습니다. 자, 두 번째, 무역 협상과 완화. 이렇게 되면은 협상과 완화가 이루어지면 달러의 약세로 전환하게 되고요. 위험 자산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에 반등 모멘텀이 강해져요. 자, 세 번째, 중국이 보복을 강화한다. 이러면 좀 큰일 나는 거긴 한데 글로벌 긴장이 확대되고요. 자금 회피 흐름이 굉장히 발생을 해요. 자, XRP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또 하방의 흐름이 나와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완화 기대 전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유동성이 다시 한번 흐를 거고요. XRP가 유동성의 수혜 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여기서부터 찐상승의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핵심은 정책 완화 기대감 또는 유동성 경로 재개 시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관세 충격이 너무 길어진다라고 하면 타격이 커지긴 하겠으나 과거의 경험상 부담은 일정 강도 이상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는. 자, 전략 포인트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XRP 같은 경우에 3,900원대를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3,900원대는 사실 여구간입니다. 여구간. 그 다음에 바닥이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번 하락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3,900원대가 엄청난 지지 라인이구나. 엄청난 핵심 라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지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3,9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매수했다가 조금 올라가면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발라먹기 매매도 사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XRP 같은 경우에 그냥 쭉 들고 가려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단타적으로 고민하실 분들은 이 3,900원을 기준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에 몰빵하기보다 지금 같은 경우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씩 나눠서 진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리스크 대비 좀 보수적인 포지션을 유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폭락은 시장의 경고등입니다. 경고등. 하지만 중요한 거는 폭락 자체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신호라는 점입니다. 변화의 신호. 자, 트럼프의 100% 관세 쇼크는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이슈의 중심이 바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들에 집중해야 돼요. 결국에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동성 회복, 그리고 정책 협상.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XRP는 지금 유동성의 관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이고요. 그런 위치에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공포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다음 흐름을 읽고 중심을 잡는 사람이 결국에 기회를 가집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큰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코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뉴스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은 9월 5일에 네이버와 두나무가 지분 교환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두나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두나무 측에서 밝히길 내달 하순쯤, 그러니까 다음 달 말쯤에 11월 말쯤에 네이버와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라 국내 최대 포털과 국내 최대 거래소가 서로 이해관계로 묶인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코인에 대해서 딱히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던 네이버 그룹이 코인에 한번 제대로 올인해 보겠다, 이런 말인 겁니다. 자, 이게 보통 규모가 아닌 거죠. 자, 여기 기사에서 보면 양사 합병으로 인해서 단일 최대 주주는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2대 주주는 기존의 대주주였던 네이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직접적인 지분율 외에 실질적 지배권은 네이버가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 신사업에 적극 도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는 신사업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 네이버가 가장 미친 듯이 가져오고 싶어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싶어하는 분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AI예요. 자, 오늘 11월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비롯한 네이버의 최신 기술과 플랫폼 전략을 공개하고 업계 파트너와 교류하는 컨퍼런스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어요. 자, 또 볼까요? 자, 네이버가 현재 가지고 있는 AI인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지금 네이버는 AI 산업을 점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네이버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기업과 지분 교환을 통한 지배권을 얻어왔고 국내 AI 시장의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업비트 거래소 내에 네이버와 관련된 혹은
네이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AI 계열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네이버가 앞으로 업비트를 통해서 밀어줄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본격적인 지분 교환이 시작되는 11월에 미친 듯이 폭등 모멘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코인을 하나 발굴을 해왔습니다. 자, AI 코인 중에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고,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해 있고,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코인은 현재 이 코인이 유일합니다. 자, 차트상으로도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9월 5일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갑자기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더니 다음날에 다시 빼버리는 흐름을 2번 연속으로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빠지고 있어요. 자, 뭔가 이상하죠? 한동안 거래량이 쭉 끊겼던 코인인데 갑자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날부터 매집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이상하리만큼 개미털기가 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매집을 좀 급하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미털기가 빨리 나온다라는 거는 좀 시간이 없다. 지지부진하게 횡보시켜서 개미들을 떨굴 생각이 없다. 우리는 좀 급하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에서 아직 시세가 제대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상장한 이후로. 상장한 이후로 시세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계속 매집만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던 코인입니다. 자, 그만큼 시세가 나오게 되었을 때 정말 앞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시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호재 없이 차트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장하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는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바닥 구간을 지지하고 거래량이 나오고 급등하는 코인들이 많은 걸로 봐서 차트만 봤을 때도 좀 괜찮은 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만 보더라도 사실 개인적으로 매수를 좀 진행해 봤을 코인이라서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그리고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손을 잡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 네이버는 신사업으로 AI 분야를 깊게 파고 있어요. 지금 업비트에는 AI 코인들이 시세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두 개의 회사가 동시에 밀어주는 AI 코인이 있다. 그 코인은 단순히 시장 트렌드를 넘어서 네이버 생태계와 업비트라는 거래소 파워를 동시에 받는 수혜 코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이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영상에서 공개할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 차트의 흐름처럼 또다시 개미털기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너무 많은 수급이 쏠린다면 차트가 실질적으로 좀 바뀌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등 일정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신청 절차가 엄청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번호, 혹시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 있을까봐 한번 읽어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로 AI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A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코인명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코인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도 이 정도의 호재는 거의 처음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난 기회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코인인 만큼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 상장가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692%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고요. 저는 호재의 규모상 거의 100배 상승의 모멘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아보셔서 코인 시장 졸업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제가 드리는 큰 선물이니까 꼭 받아보시고 수익 크게 내셨다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전달해 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본격적으로 급등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11월 말부터입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만 확실하게 인지시켜 드리고,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트레이더 정우였습니다.